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들 오지 않으셔서 혼자 녹화하고 혼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7 버전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18 버전에서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7에서는 점진적 업데이트를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 없다면 18에서는 좀 추가된 기능이 많았는데요. 어, 주요 키워드는 동시성 지원입니다. 리액트 18 버전에서는 동시성 지원에 칼을 갈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동시성에 관한 훅들이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 추가된 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즈 아이디인데요. 제가 동시성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이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식 문서랑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use id라는 훅은 컴포넌트별로 유니크한 값을 생성하는 훅입니다. 그리고 이 훅을 사용하기 이전에 유니크한 값을 컴포넌트에서 좀 생성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하나의 컴포넌트가 여러 군데에서 재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컴포넌트 트리에서 컴포넌트가 가지는 모든 값이 전부 다 각각 달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서버 사이드 렌더링 환경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구현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use id라는 훅이 나와서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어, id 값을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훅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현재 트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32글자 이집 문자열로 이루어진 아이디이고 부모의 트리를 나타내고 왼쪽 5자리 그리고 앞 글자가 R이면 서버에서 생성된 값 그냥 소문자면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된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훅을 보면서 이 훅을 컴포넌트 그 맵으로 컴포넌트를 반복 렌더링을 했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키 값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이 공식 문서에서는 얘를 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얘가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한 번만 호출할 수 있는데 여러 번을 호출해서 이거를 키로 넣는다는 것도 좀 적용이 안 되고 애초에 값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예시로는 이런 아이디 속성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를 하드코딩 하는 것은 리액트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컴포넌트가 이제 2번 이상 렌더링 될 수 있지만 아이디는 고유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코딩 대신에 이 유즈 아이디로 고유한 아이디를 생성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생성 아이디가 충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지각생이 등장하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즈 트랜지션이 있는데요. 유즈 트랜지션이라는 훅은 말 그대로 트랜지션을 만드는 훅이에요. 이 훅은 UI를 차단하지 않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리액트 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I 변경을 가로막지 않고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about post, contact라는 탭이 있고 이 post라는 탭은 일부러 느린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1초 동안 지연을 시키는 코드인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른 것들이 클릭이 되지 않고 멈추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UI를 차단하지 않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유즈 트랜지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즈 트랜지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탭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작성 방식은 이렇게 유즈 트랜지션 훅을 호출하고 배열로 첫 번째 요소로는 펜딩,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 트랜지션이라는 함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셋 탭을 넥스트 탭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타트 트랜지션이라는 어, 함수에 콜백 함수에 있는 반환값에 얘를 넣어주게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스타트 트랜지션에는 반드시 set state와 같은 업데이트를 하는 함수와 관련된 작업만 넘길 수 있고 그냥 값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은 모든 동기 업데이트가 끝난 뒤에 마지막에 얘가 일어난다는 점을 주의하고 스타트 트랜지션으로 넘겨주는 함수는 반드시 동기 함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도 보면은 얘가 좀 여러 트랜지션이 있을 경우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있고 다음은 use default value 요거는 use 트랜지션과 동일하지만 트랜지션은 이제 set 관련된 함수를 넘길 수 있다면 여기는 값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문자열 및 숫자 같은 연식값이거나 컴포넌트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여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인풋에 와다다 입력할 때 결과가 느리게 뜨는 케이스에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느리게 변환이 되는데 여기는 로딩이 뜨는데 만약에 use default value를 쓰게 되면은 이게 뜨고 로딩이 안 뜨고 다음 그 결과가 뜰 때까지 오래된 결과 목록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공식 문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use sync external store라는 훅인데요. 얘는 리액트 17에 이 use subscription이라는 훅이 얘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se transition이나 use default value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렌더링을 좀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로 인해 동시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테어링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얘가 A, B, C, D 뭐 이런 컴포넌트가 있다고 치면 A라는 컴포넌트는 외부 데이터를 첨부할 데이터 스토어를 첨부하는데 그 데이터 스토어가 파란색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렌더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B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첨부해서 렌더링 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 리액트가 렌더링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외부 데이터 그 스토어가 값이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나 C, D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변한 값을 참조하게 돼서 이렇게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같은 데이터 스토어를 참조하는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을 렌더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테어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나 다큐멘트 같이 좀 외부 데이터 아니면 외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그거를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subscribe 함수와 get snapshot 함수 그리고 옵셔널 뭐 세 번째 인수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관련된 그런 함수를 전달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어, 그 5장에서 학습한 상태 관리 코드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는 리렌더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를 작성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관련된 코드가 없는 걸 보면은 이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어딘가에 콜백을 등록하고 콜백이 호출될 때마다 렌더링을 트리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훅의 외부 스토어 변경 또한 컴포넌트 리렌더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거로 이 훅을 좀 사용하는 예제를 봤는데 윈도우의 이너 위스를 확인하는 훅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ubscribe에 이런 리사이즈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또 리턴문으로는 클린업 함수로 이거를 제거하는 핸들러를 제거하는 로직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즈 싱크 이스터널 스토어를 호출을 해서 이 훅을 만들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잠시만요. 마지막으로는 use insertion effect라는 훅이 있는데 얘는 CSS인 JS 라이브러리를 위한 훅으로 도움 변경 작업 이전에 실행되는데 얘는 use 레이아웃 이펙트랑 비슷한 훅인데 use 레이아웃 이펙트는 모든 도움 및 변경 작업을 마친 이후에 실행이 되는 함수면 얘는 도움 변경 작업 이전에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스타일 관련된 그런 로직을 미리 적용시킬 때 유용한 훅이라고 합니다. use 레이아웃 이펙트에서 그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돔 변경 작업 이후에 실행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뭐 리페인트, 리플로우 뭐 이런 거를 거친다고 해서 여기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훅 외에 리액트 돔 클라이언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 기존 렌더 메서드에서 create 루트의 렌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하이드라이트 메서드도 하이드라이트 루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서버 쪽은 렌더 투 파이프able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메서드가 생겼는데 리액트 컴포넌트를 HTML로 렌더링하는 메서드로 스트림을 지원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렌더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더 투 리더블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는 서버 환경이 아닌 모던 엣지 런타임 환경에서 사용되는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를 저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서버 쪽에서도 이런 게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동 배치라는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 됐는데 예를 들면 버튼 클릭을 할 때 그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set 스테이트 이벤트를 뭐 여러 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 리액트가 이 여러 상태 업데이트를 하나의 리렌더링으로 묶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에서는 이 비동기 이벤트에서는 자동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선 자동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프로미스나 이런
그 타임아웃, set 타임아웃 함수에서는 자동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18에서는 자동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루트 컴포넌트를 아까 봤던 create 루트로 만들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자동 배치가 되는 게 싫다고 하면은 리액트 돔에서 플러시 싱크를 불러와서 요거를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엄격 모드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18 버전을 보기 앞서서 리액트의 엄격 모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격 모드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 중 하나로 컴포넌트 형태로 선언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루트 컴포넌트 씌워서 사용도 하지만 직접 컴포넌트 파일에 개별로 이 엄격 모드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모드에서만 작동하고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고 종류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생명주기나 뭐 문자열 래프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파인드 돔 노드를 사용하고 구 컨텍스트 API를 사용했을 때 경고를 메시지를 띄우고요. 그리고 18 버전에서 추가된 이 더 엄격해진 엄격 모드로는 이게 향후 리액트에서는 마운트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내부의 상태값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가 돌아왔을 때 리액트가 이전의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업데이트될 기능을 대비해서 컴포넌트가 최초에 마운트 될 때 모든 컴포넌트를 마운트 해제하고 두 번째 마운트에서 이전 상태를 복원한다고 합니다. 얘도 역시 개발 모드에서만 작동을 해요. 따라서 저희가 유즈 이펙트가 두 번 호출되더라도 거기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컴포넌트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스펜스 기능 강화입니다. 리액트 16.6 버전에서 실험 버전으로 서스펜스가 도입이 되었는데 18 버전 이전에서는 이 서스펜스가 이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유즈 이펙트라던가 이런 게 그냥 서스펜스로 감쌌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먼저 뭐 동작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18에서는 이 얘를 이제 실험 버전에서 정식 지원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얘를 사용하려면 리액트의 레이즈를 사용하거나 넥스트.js 같은 자체 프레임워크에서만 서스펜스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유즈 훅을 활용한 서스펜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잘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봤는데 유즈는 일단 그 PR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유즈를 같이 사용하려면 캐시라는 것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즈가 좀 나오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능이 나오면은 좀 리액트 커뮤니티가 많은 혼란에 빠질 거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프로미스나 어싱크 어웨이트를 대체해서 얘 자체를 새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라이브러리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생태가 크게 변할 것 같아서 좀 반발도 심할 거라고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중단에 따른 추가 폴리필이 필요한데 프로미스와 심볼 오브젝트 어사인에 대한 폴리필을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지원해야 할 때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변경사항은 컴포넌트에서 undefined를 반환했을 때 에러를 띄웠었는데 이제 반환이 가능하고 널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초기에 공부했던 이 서버 쪽의 렌더 투 노드 스트림이 이제 없어지고 얘를 아까 봤던 렌더 투 파이프업을 스트림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18 버전에선 많은 게 업데이트 됨과 동시에 이 동시성과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좀 개발자 측에서도 어렵기도 하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얘를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요런 것들을 좀 학습해서 공부하면은 네 리액트 사용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리액트 17과 18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